오토바디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권선입니다.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오늘도 오리온 오토바디의 데이빗 리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열심히 또 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바쁘시죠? 요즘은 좀 한가해요. 요즘 한가하세요? 네, 아니 왜요? 그래서 바쁘셔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걱정입니다. 네. 잘 되겠죠, 뭐. 잘 되실 거예요. 오늘 네. 아마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잘 되시지 않을까 그런 예감을, 네, 좋은 예감을 한번 매일 가져봅니다. 기도하니까 네. 네.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올바르게 살라고 네. 살게 해달라고. 멋지세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현대 미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쉐어해 주셨는데요. 재밌다는 반응이 참 많았어요.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 미술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고미술과 또 이곳 캘리포니아에서의 이 고미술 그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미술품에 투자하는 그 미술 시장은 흔히 일부 선진국 부유층들 사이에서만 이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는데요. 뭐 이제는 다양한 계층과 또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 미술 시장의 양상도 변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년간의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또 미술 옥션 라이센스까지 소유하고 계신 전문 아트 컬렉터이신 우리 오리온 오토바디의 데이빗 리 사장님과 이 미술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고미술에 대한 이야기,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사전에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고미술이란 어떤 건가요, 사장님? 고미술이요? 네. 그냥 뭐 단어 그 자체죠. 오래된 미술. 네. 오래된 미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네. 한국에서 우리가 고미술이라 그러면은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뭐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것들을 보면 가야 토기부터 해서 쭉 다 나와 있죠. 근데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도 통일신라 시대 때, 네. 뭐 고려 시대 때, 뭐 그때 것들이 이제 슬슬 이제 수집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미술이라 그러면 이제 네. 가장 대표적인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신라 시대 때 뭐 금관톡이라든가 네. 금관이라든가 뭐 네. 아니면은 그 고려 보라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옛 조상님들의 그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냥 고미술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문화를 엿볼 얼과 수 있는 혼이 담겨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엿볼 수 있는 미술품.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이 고미술이란 것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희소 가치가 있거나 유서가 아주 깊은 오래된 기물이나 서화, 즉 글과 그림 등 옛날 미술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골동품이라고 예전부터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했죠. 이런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골동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고미술과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동과 고미술은 같은 뜻으로 사용돼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골동이란 말 대신에 고미술이라고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좀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고미술, 이 한국의 고미술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이 한국 고미술의 경우 보통 이제 시대별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통일신라, 뭐 신라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 한국 고미술의 경우에 이제 장르를 이제 시대별로 나눠 본다면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우리가 있을까요? 이제 뭐 흔히 알 수 있는 거 고구려는 우리가 이제 뭐 벽화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죠, 그죠? 그렇죠. 고구려 벽화, 네. 벽화 생각, 뭐 적석종 이런 것들 벽화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고분 미술도 고분 미술은 유명하죠. 이제 고분 미술은 유저리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 때 그 네. 신라라든가 통일신라나 신라 시대 때 우리가 그 경주에 있는 데서 고분에서 많은 거를 맞아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고미술의 시작을 할 때는 아마 우리가 그 통일신라나 신라 시대 때 그 고분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옥션이나 이런 데 나올 때 보면은 네. 그 시대 때부터의 골동품이 아마 거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시대 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네. 발견하기가 쉽지가 거의 사실 없죠. 예. 쉽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삼국 시대에 고분이나 벽화도 많이 발견이 됐지만 또 유물이 발견됐지만 사실상 고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신라부터 통일신라부터 신라 시대, 통일신라, 고려 시대 때는 이제 고려 시대 때들은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청자를 고려 청자를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 그죠? 조선은 백자. 예, 그래서 남종 시대 때, 그 남송 시대 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고려 청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네. 비색은 아마 중국에서도 그 나타낼 수 없는 컬러예요. 그렇죠. 독특하죠. 그래서 굉장히 예, 그래서 아주 많은 독특하죠. 다른 예. 나라에서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렇죠. 많이들 탐을 예, 냈잖아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 우리가 뭐라 얘기하는 고미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려 청자나 뭐 고려 불화를 얘기할 수 있겠죠. 고려 불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불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교의 그죠. 그 미술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는 고려 시대 때 이제 그 불교가 융성이 됐으니까. 네, 근데 맞아요. 고려 불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포되어 있는 게 뭐 200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희소하죠. 일본에 아마 100몇 점이 있는 거의 일본에 가 있고 네. 미국에 한 10몇 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네. 나머지 10몇 점은 이제 한국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비근한 예로 뭐 얼마 전에 오신 제 손님도 이제 일본에 있는 고려 불화를 한번 알아보러 간다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고려 불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려 불화를 한번 보시면은 그 색감의 컬러나 그 섬세한 거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너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정말 그래서 우리 고려라 그러면 우리가 뭐 고려 말 시대 때가 우리가 1390년대가 이제 고려가 이제 고려 말이거든요. 그 시대 때 뭐 1200년도 1100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년 전에 만든 작품들이 아직도 그런 그 화려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경주나 뭐 그런 데 가보면 그 불화라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멀리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은 그런 컬러라던가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선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호기심이 들어서 가까이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자로 된 것처럼 대단하죠. 그렇게 할 수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그 조선 초 시대 때 그 수월 가는 보살도가 있는데 그거는 그 실크로 했어요. 실크로 만들었는데 실크가 정말 고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조선 초 시대 때 과연 그런 실크를 만들었겠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그 한국의 전문가가 꽤 될 거예요. 아마 라크마에 있는 불화를 수리하러 오신 분이 교수가 왔었거든요. 여자분이.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분이 고려 시대 때 그 실크가 정말 지금보다 더 곱고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크에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이보다는 실크가 갖고 있는 그 수명이 더 훨씬 오래되니까 잘 보관이 되는 거겠죠. 굉장히 귀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한국의 고미술에 대해서 시대상으로 이제 나누어 본다면,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삼국 시대는 고분 미술과 금속공예, 벽화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는 불상과 탑. 그래서 경주에 가면 불상하고 탑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불상과 탑이 대표적이고요. 고려 시대에는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미려한 수려한 청자와 고려 청자와 그리고 불화,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회화와 도자기, 조선에는 백자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제 긴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 고미술의 제작자와 제작 연도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사실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시대를 뛰어넘는 미적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이제 미술사를 알아가는데 또 미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골동품이라고 흔히 불렸었던 이 고미술의 수집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고미술은 네. 수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고려 시대든 통일 신라든 신라 시대든 통일 신라 시대든 고려 시대든 조선 네. 시대든 거의다가 그 귀족 사회에서의 그 트렌드겠죠. 맞아요. 네, 옛날에는 상류층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술을 즐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고분이나 네. 아니면 우리가 고려 시대 때 뭐 청자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덤에서 나온 맞아요. 것들이거든요. 그런 그거는 인물들이죠. 그것들은 그 무덤이라는 그 미닝은 뭐냐면 귀족이나 왕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그 고려 청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상류 계층에서 썼던 수집품들 유물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네네.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단지 조선 시대 때 그 백자는 네. 백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상이 틀린데 조선 시대 백장은 물론 그 조선 관요 그 경기도에서 만든 분원에서 만든 관요 같은 거는 퀄리티가 워낙 좋지만 일반 서민들도 백자를 많이 상용을 했어요. 백자는 일반화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대신에 그 상류층과 그 양반계층이나 이런 층과 일반 서민이 쓰는 백자의 재질은 네.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재질에 또 차이가 이제 나는군요. 그렇죠. 신분에 따라서.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어느 요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퀄리티가 틀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집을 할 때 네.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어떤 그 또 도자기를 보고 이거는 관유에서 만든 걸 거다 아니면 재료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네. 특성을 알 수가 대충 알 그게 수가 측정이 있거든요. 가능해요? 유추하는 거죠. 아, 여태껏 나왔던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관료나 이런 데 보면 지금도 그 옛 터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옛 터에 보면 그때 터에 보면 도자기 파편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성분 분석을 하면서 대조를 하는 하면서 이제 요 시대 때 여기선 이런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그래서 공부를 저도 뭐 공부를 하긴 하지만 네. 너무 이거는 뭐 광범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전국으로 그 도자기 굽는 터가 다 전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저는 뭐 아직까지는 도자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저 도자기에 뭐 고려 청자가 나왔다 아니면 조선 백자가 나왔다 아니면 분청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한 분석하는 거 네. 그리고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가에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공부를 한 편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도자기 터에서 만들어졌는가 그건 솔직히 저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건 이제 전문적인 이제 분들이 이제 연구하는 분야겠죠. 예. 네.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전 세계적으로 네. 고미술이 시작된 것은 이제 영국에서 16세기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유추를 하겠지만 네. 그거는 제가 뭐 어그리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출토되는 그 고분에서 출토되는 어떤 부장품들 보면은 네. 뭐 고려 청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장품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 때는 그 금으로 만든 공예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거는 그 시대 때의 그 왕족이나 그 상류층에서 이미 쓰고 있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모든 수집이라는 그 개념은 네. 어느 상류층에서나 그건 다 통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물론 수집을 많이 하지만 네. 그 시대 때에서도 분명히 수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시대 때 같은 때 보면 뭐 화가들의 작품들을 위해서 단원 김홍도나 겸재 그림을 보면서 서로 그 감상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상류층이나 이제 왕족이나 이런 층에서는 시대의 구분 없이 수집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요, 문득 예. 궁금해졌는데요. 이 서양 고미술하고 동양 고미술 중에 어떤 고미술이 먼저? 그건 애매하죠.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이게 도자기를 예를 들면은 네. 도자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옛날 거로 들어가면은 근데
강한 불로서 만든 도자기와 네. 약한 불로서 만든 도자기가 있거든요. 네. 이제 쉽게 이제 표현하면은 근데 강한 불로서 만든 도자기는 튼튼하죠. 네. 그리고 약한 불로서 만든 거는 좀 약한 잘 편이고 깨지겠죠. 잘 깨지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강한 불로서 만든 그 도자기를 만든 나라는 한국, 중국, 베트남이에요. 그 세 나라만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페르시아나 로마 시대 때 옛날 시대 때 토기를 보면은 정말 약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시대 때 뭐 1000년 이전에 800년대 뭐 서기 800년대에 만든 도자기를 보면 강하거든요. 근데 네. 그때 시대 로마 시대 때나 페르시아나 이때 시대 때 도자기를 보면 성분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모든 그 도자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과 중국의 그 도자기에 대한 그 찬탄이 많은 거죠. 그쵸. 그 시대 때 그런 강한 불로서 만들었다는 거는 벌써 네. 그 뭐 도자기를 뭐 흙으로서 이제 흙을 이제 반죽을 해서 네. 흙을 반죽을 해서 이제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고려 같은 상간 같은 게 이제 조각을 하고 이렇게 파거든요. 파서 네. 거기다가 이제 백토나 뭐 적토 같은 걸 바른 다음에 메꾼 다음에 네네. 이제 유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했던 민족은 없죠.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상감청자가 그래서 대단한 거죠. 저도 그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거 이제 준비를 하면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도자기를 포함해서 이 고미술품이 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당연하죠. 이렇게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예. 송나라 시대 송나라에서 네, 시작이 우리가 됐다고 시작했던 그러더라고요. 거죠. 근데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네. 아무래도 고려 청자가 더 우수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 같은 거 읽다 보면은 문헌 같은 데 보면은 중국에서 우리 고려 청자를 많이 수입을 해갔죠. 네. 시작은 어쨌든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그렇죠. 받은 건 사실이지만 네. 어떤 기법에 있어서나 작품성에 있어서는 훨씬 그들을 뛰어넘었다. 그렇죠. 이게 뭐 그 나라마다 틀리게 중국 사람들은 뭐 자기네 도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거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어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따질 때 돈으로 가치를 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더 비싼가요? 뭐 엄청 비싸죠.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중국 도자기 사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이제 중국 사람은 또 틀려요.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네들을 나라들은 그렇겠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 한국 도자기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게 아마 크리스티에서 철화백자가 팔린 게 아마 600만 불 정도에서 팔린 게 아마 최고일 거예요. 최고란데 중국 도자기는 뭐 그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 컬렉터들이 볼 때 네. 가격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컬렉터들이 결국은 상업적인 개념으로서의 그 컬렉션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되팔 때의 경우에 어떤 그 가격의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이제 현대 시대에서는 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 도자기나 이런 미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요. 그냥 비싸게 사고 비싸게 되팔고 있는 경우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조선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 뭐 정말 훌륭한 우리의 문화재가 네. 과연 바깥으로 나왔을 때 세계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나 가치를 받게 되는가? 그게 하나의 그날의 국력하고도 비교가 되거든요. 그럼요. 문화하고도 비교가 물론이죠.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랑하는 고려불화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이제 고려불화가 많이 있으니까 대개 구입할 때 보면 50억, 뭐 500만 불, 뭐 이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그 정도라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금 뭐 유명한 현대미술 근현대미술 작가 같은 뭐 귀바시나 뭐 장대천 그림들 보면은 뭐 1000만 불이 훨씬 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도 뭐 또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단원 김홍도 같은 작품도 네. 뭐 아니면 겸재 정선의 작품 같은 것들 네. 지금 비교해 보면은 뭐 지금 현대미술 작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중견 작가들 작품보다 어느 때는 가격이 더 낮아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거는 제가 고미술 수집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커다란 비애예요. 그 비애가 네. 뭐냐면은 네. 우리
우리 한국 민족이 네. 우리가 항상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자랑을 하고 우리는 문화 민족이고 자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문화를 대했을 때 자세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처지죠. 한없이 뒤쳐져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라크마를 가 보면은 네. 라크마에 이제 한국관이 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보니까 라크마의 한국관에 현대미술 여기 있는 현대미술 작가 작품들을 한 1년 이상을 걸어놨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수치였어요. 어떻게 우리 고미술을 걸어놓는 한국관에서 지금 생존해 있는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1년 이상을 걸어놓는가? 그럼 걸어놨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 걸어놓은 자리에 있었던 한국의 고미술들은 다 어디로 가 있는가? 수장고로 다시 되돌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라크마의 한국관으로 와서 봤을 때 네. 우리 고미술은 3분의 2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현대미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그 어떤 그 한류에 대한 요즘은 이제 한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맞아요. 케이팝이든 네. 뭐 한류에 대한 뭐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한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 한류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정신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고미술 우리의 고미술이에요. 네. 이거를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민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고미술의 가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네. 사실 일본에서 네. 우리 문화재를 많이 약탈해갔죠. 예. 훔쳐갔잖아요. 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하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걸 입증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뒷상이 1917년도에 뒷상이 변기를 갖다 놓고 현대 미술에 대한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미술계의 변혁을 일으키는 혁신적인 거를 내놨거든요. 네. 근데 그 시대 때 한국에서는 한국 미술은 네. 아무래도 일제 시대 강점기 시대니까 그 초보의 미술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혜석이 뭐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인상파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때 이제 걸음마를 할 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서양 미술과 우리가 접목하는 그 기간은 무지하게 짧다는 거죠. 근데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점점점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한국하고 미국, 중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보면은 네. 좀 아쉬운 게 한국의 어떤 미술 시장을 보면은 우리의 고미술에 대한 평가는 정말 저평가가 돼 있고 네. 현대 미술에 대한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당연히 이제 돈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우리 문화재를 정말 훌륭한 우리 문화재를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정말 비싼 가격으로 산다면은 네. 세계에 있는 컬렉터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세계 유명한 컬렉터들이 당연히 그 비싼 돈 주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문화는 그만큼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중국 문화나 중국의 고미술이나 중국의 근현대 미술이나 우리의 고미술이나 근현대 미술의 작품들을 보면은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를 못해요. 맞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뭐 장대천이나 퀴바시 같은 경우가 네. 한국의 뭐 근현대 미술의 뭐 예를 들어서 청전이나 병관시 같은 이런 분 시대하고 맞물리거든요. 맞물리는데 아니면 뭐 소림 조석진이나 뭐 안중식 같은 분들은 이제 한국 근현대 미술의 우리 한국화를 이제 많이 발전시킨 그 대표적인 분들인데 그분들의 작품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안중식이나 뭐 소림 조석진 그림들은 지금 뭐 말하기가 창피한데 뭐 몇천 불이면 사요.
그래서 모르네요. 그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그 우리 문화에 대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화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몇 년 전에 그 한국 그 라크마에서 고미술 그에서 전시를 했었죠. 네네. 뭐 형편없다고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오픈 네. 세레머니 할 때는 뭐 테이핑하고 뭐 얼굴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나타났지만 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뭐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제가 가서 봐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매주 갔었거든. 그거 보고 네. 싶어서. 아니 그 왜 홍보가 잘 안 됐을까요? 아니요, 홍보도 됐겠죠. 홍보를 했는데도 나름 됐겠지만 관심이 없는 관심이 거군요. 우리 여기 사시는 그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 네. 얘기해 보면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고미술 수집도 하고 뭐 네. 현대미술도 수집한다고 그러니까 야, 넌 좋겠다. 넌 돈이 많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저는 돈이 많아서 우리 고미술을 수집하고 현대미술을 수집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건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 고미술 같은 거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 아들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알려준다 그러면 네. 항상 비교가 되는 게 중국과 일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절대로 뭐 경제적으로는 어떤 뒤진 면이 있을지 몰라도 네. 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는 거를 오히려 앞서 있다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네. 우리의 문화예요. 고문화들이거든요. 근데 네. 정말 우리 훌륭한 생각을 그렇죠. 갖고 근데 계시네요. 그 문화 자체를 우리는 지금의 현재 살고 있는 그 한국인들은 네. 많이 무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게 너무 네. 안타까워요. 네. 자, 잠깐 우리 그 노래 한 곡 듣고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에 이 애청자분께서 신청곡을 하나 주셨거든요. 이 KY님의 신청곡입니다. 정재욱의 잘 가요. 이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미안해마요 이제야 난 깨달아요 리즈 최초 IPTV 한국 방송 티보플레이 10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10개월 동안 10명을 소개하시면 10년간 티보플레이가 무료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어린이, 종교, 최신 영화 8만여 편의 프로그램과 실시간 방송까지 10개월 동안 10명 소개하시고 10년간 무료로 시청하세요 10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855-826-4636 855-826-4636 옷깃 스치는 인연, 맺을 사이도 없이 사람들은 무엇에 그리 바쁜 것일까요? 그런 당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거리 식사에 나의 시간을 맞바꾸고 눈과 귀, 혀를 자극하는 맛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우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이 선물하는 내 몸의 변화, 일홈생식. 데이빗 리의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네,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 애청자분 KY님의 신청곡 정재욱의 잘 가요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데이빗 리 사장님과 이 고미술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고미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살짝 그 다른 이야기로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이 고미술 수집의 역사에 대해서 살짝 이제 제가 좀 터치를 해봐 드린다면은 사실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송나라에서 중국의 송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이 명시대 그리고 청시대 때 널리 유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 중기 때부터 이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 고미술품 수집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미술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 초기에 성리학적 이념 때문에 이제 침체가 됐다가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이 일어나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의 고미술품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고미술품이나 뭐 문화재가 일본으로 많이 유출이 됐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근현대로
넘어와서 1970년대부터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고조가 되면서 고미술품 수집이 다시 활발해졌다는 그런 희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서울의 인사동이나 관운동, 뭐 장안평 등에서 전문적인 이제 골동품 상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또 수집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다양한 계층에서 이제 뭐 고위 계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이 고미술품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거래도 이루어지고 또 감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 고미술품 수집에 대한 이 확산이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요즘에는 대중적인 취미로 또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나 뭐 항상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대중화가 돼가는 현상은 너무나 좋은데 이 와중에 가짜 혹은 이제 위작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많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일본의 고미술품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고미술품이 이제 일본으로 많이 유출되고 밀반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많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항상 제가 고미술을 수집하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간송 전연필 선생님이거든요. 네네. 그분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뭐 엄청난 거부시죠. 네. 엄청난 거부신데 그분은 우리 고미술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계시군요. 성북동에 이제 그분 미술관이 있죠. 간송 미술관이 있죠. 지금 간송인지 아마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간송 전해필 선생님은 항상 우리 고미술을 대할 때 가격에 대한 흥정은 거의 안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고미술이 정말 얼마라 그러면 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고미술, 우리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분이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모아놓은 작품 우리 고미술이 그래서 국보나 보물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성북동에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꼭 가봐야겠네요. 그런 한국 면에서 가면.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의 이병철 같은 분도 네.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그분의 비난이 많겠지만 그분이 우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쌓은 업적은 대단하다고 봐요. 이병철 그분도 우리 고미술을 수집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삼성 리움을 가면은 네. 간송 미술관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의 한 희생으로 인해서 네. 우리의 고미술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제 시대 때 강점기 시대 때 우리 고미술을 모아 수집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뭐 네. 이병직 씨라든가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일본 상인단에 되팔고 네. 아니면 또 일본의 오사카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쪽에 오사카 시립박물관에다 다 기증을 하고 왜 한국에다 기증을 안 하고 그쪽에다 그러게요. 기증을 했네. 아니면 아마 그때 시대적으로 아마 우리의 보미술을 보존할 수 있는 상태의 어떤 보존할 수 있는 실력, 기술력이 아마 떨어져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의 문화재 같은 거는 가능하다면 내 조국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요즘 요즘 점점 K 옥션이나 서울 옥션에서 이제 우리 양대 옥션에서 한국에 있는 옥션에서 고미술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많은데 네. 위작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죠.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논란이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야사학자나 아니면 미술사학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네. 자기의 주장이 점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사리 우리가 이게 위작이다 아니면 이렇다 모조품이다 분간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모조품 우리가 분간할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분청에다가 벡터를 입힌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살짝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고 질감을 느끼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정말 우리가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서의 어떤 볼 수도 있는 그것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고미술 조선시대 때 작품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한 2, 3일 정도 공부하면은 대충 안목으로서 제가 구별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습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네. 습관적인 거를 그 작가, 예를 들어서 단원기몽도라든가 장승업이라든가 이 작가들의 그 그림 그릴 때 습관을 저희가 연구하는 거 연구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장승업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니까 술 먹고 그릴 때 작품이나 아니면 운전할 때 작품은 분명히 상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항상 한국에서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보면은 네. 온전한 상태에 아닌 작품들은 무조건 위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많아지는 거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면이 어떤 경우에는 한국의 고미술 시장을 침체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위작에 대한 그 논란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바람직은 하죠. 논란이 당연히 논란이 돼야 되는데 네. 많은 그 고미술 평론가나 이런 자처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저는 어떤 면에서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은 그 황모라는 그 제야 미술 고미술사가하고 제가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떠났는데 우리 고미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정말 연구 많이 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미술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언급할 때는 저는 전문적인 쪽으로는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지 제가 전문적인 얘기를 했다가 이 방송을 이 방송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많이 듣는 거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뭐 평론가나 뭐 갤러리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네네. 뭐 미술 작가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듣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문적인 얘기를 하다가 네. 만약 어긋났을 경우에는 또 서로가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논란될 수 이런 있죠. 방송할 때는 저는 일반적인 론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들으실 감안하고 거예요, 이제 아마. 얘기를 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물론 그 네.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제가 디플리 얘기를 하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우리 미술 시장을 점점점 침체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그걸 얘기죠. 뭐 막는 방법은 없죠.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 고미술 협회에서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거든요. 근데 고미술 협회라는 게 뭐냐면 네. 골동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협회예요. 그거는 어떤 공익적인 거라고 볼 수가 없죠. 네. 공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미국이나 아니면 그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뭐 골동품하고 이제 뭐 도자기나 거하고는 떨어진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인상파가 작품들을 우리가 판별을 할 때는 소덥이나 크리스티나 이런 데서 절대로 판별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느 기관에서도 뭐 피카소나 누구 작품을 피카소 작품이라고 얘기하지를 못해요. 단지 프로비던스라든가 뭐 갤러리에서 전시했을 때 도록이 있으면은 그게 프루브가 당연히 되겠지만 네. 그런 프로비던스가 없을 경우에 정말 작품이 하나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라지스 이래서 작품이 나왔어.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이게 피카소 작품이야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 인정을 안 하죠. 그래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피카소 뭐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랑스에 있는 왈던스테인이라는 인스티튜트에서 이거는 피카소 입증을 그림이 해줘야지만. 맞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스티튜트는 어떤 그 상업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도 고미술 그런 협회가 고미술 협회든 아니면 현대 미술이든 네. 그런 위작이나 이런 거를 판별할 수 있는 가능하나요? 기관은 독립된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의 간섭을 받으면 안 지금 되지만 현재는 고미술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고미술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모란 회장 이 신문에 많이 종종 언급이 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모란 회장이 이거는 가짜인데 진짜라고 얘기해서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기관의 역할도 참 중요한 것 무지하게 같아요. 중요하죠. 근데 네. 무지하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어떤 정립이 안 된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거를 보게 되니까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어떤 그 감정 기관을 비교할 때와 네. 한국에서 감정 기관을 비교할 때 보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그런 기관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만 위작이라는 거에 대한 그 논란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네. 예, 그래서
자기 밥그릇 한국에서 보면 뭐 고미술이나 아니면 근현대 미술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 협회나 이런 분들이 다 현대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그 사단법 현대 미술 그 어디 갤러리 하시는 분들이 모아놓은 거기에서 미술품을 감정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어떤 독립된 정부에서도 거버먼트에서도 컨트롤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에서 그런 감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좀 많이 아쉽죠.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예.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뭐 위작이 나오고 가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도대체 이 고미술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길래 그렇게 가짜가 판을 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살짝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이제 최근에 고미술품 중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가격이 아니, 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가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우리 국보 이제 585호라고 하는 퇴호 이선생 진적첩이라는 작품이 2012년에 34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고요. 또 고서화 부문 경매사상 이게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보 1210호인 이 불화죠. 청량산 괴불탱이라는 작품이 35억 2천만 원에 2016년에 낙찰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백자대호라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달 항아리 모양의 이제 백자가 있는데 이 백자대호가 24억 7천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34억. 이게 이제 뭐 2018년 얘기고요. 그게 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죠. 작품 하나에 집보다 더 비싼. 그거를 집 한 집값보다. 제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뭐 34억이 아니라 여기다 0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죠. 340억. 그 정도로 집어넣어야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의 고미술의 가치는 뛰어나다. 아니요. 네. 실질적으로 그 미술 시장에서 현재 글로벌한 미술 시장에서 그 한국의 고미술의 평가는 정말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이게 34억이 아니라 340억에 팔려야 되고 있다. 24억이 아니라 240억에 팔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긍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단원기몽도나 겸재 선생의 작품들이 뭐 1억, 2억에 팔린다고 그러면은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 미국의 미술 시장에서 미국은 미술 시장이 뭐 역사가 짧은 뭐 고미술은 있을 수가 없지만 미술 시장에서 현대 미술 미국에서의 그 미술 시장의 시작이 추상 표현주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잭스 펄런 가르면 1억 불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감히 이렇게 서로 비교 현대와 그 고대 미술의 차이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고미술이 우리가 자랑하는 고미술이나 우리가 자랑하는 단원이나 우리가 자랑하는 겸재나 이런 분들 작품들이 정말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너무 초라하게 팔린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 그 중국 도자기 요만한 접시 같은 게 500만 불인가 팔린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게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중국 거죠. 중국 거. 물론 중국에 이제 청나라 네. 황제 시대 때 황제가 쓰던 그릇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 고미술은 네. 우리 고문화는 정말 저평가돼 있다고 저희가 봐야죠. 그게 중국 고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그 컬렉터들이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작품들이 다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고가로 매매될 경우에 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중국 고미술은 비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한국 고미술은 아니거든요. 저평가가 돼 있어. 그래서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30억, 뭐 24억, 뭐 50억 우리가 볼 때는 감히 우리가 만지기 힘든 돈이겠지만 네. 이 미술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이거는 미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수집을 하면서 한편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저는 여기서 바디샵을 하면서 네. 틈틈이 모은 돈으로 네.
그런 걸 수집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한때는 뭐 샌디에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다니면서 네. 고미술 스토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찾아다녔었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네. 선배나 후배들이 미쳤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그랬다면서요. 너는 돈도 없으면서 왜 그 네. 짓거리 하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저한테 그 짓거리 한다고 그럴 때 전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맨 뭐, 처음엔 아니 근데 그분들이 저는 참 이해가 안 아니, 가요. 많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건데. 아니죠. 많은 분들이 여기 실질적으로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다 미친, 제가 만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중에서 왜 거의 그러셨을까? 90%는 미친 짓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미술 수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니 그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권선희 씨께서는 아마 네. 정말 훌륭한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많은 아닌가요? 분들이 전혀 안 그러세요. 조상의 얼과 어떤 정신과 모든 게 담겨 있고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재는 우리의 국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국력이죠. 그걸 우리 국민이 모른다라는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질적으로 일인 것 뭐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뭐 제가 또 라크마 한국관으로 한번 가보세요. 과연 우리 여기 동포나 여기 사시는 분들이 라크마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네. 자녀들을 데리고 네. 우리의 고미술, 우리 고문화, 우리 문화를 자녀들한테 보여주러 네. 오시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거의 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방송을 계기로 네. 이제는 뭐 게티 뮤지엄에 서양 미술을 보러 애들을 데려갈 게 아니라 우리 미술을 먼저 그렇죠. 우리 미술, 알려야겠다는 우리 생각이 미술을 드네요. 알고, 우리 반성합니다. 미술을 알고, 네. 현대 미술을 알고 이러는 게 훨씬. 저는 절차상으로 순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너무 아쉬워요. 요번에도 수집을 하다 이렇게 다니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친구하고 술 한잔 먹다가 이제 얼핏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미쳤다. 사장님께 미쳤다고요? 미쳤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다 하다 보니까 항상 은행에 돈은 달랑달랑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미술품 수집하는 사람들의 어떤 책 같은 거, 이상문 씨라든가 뭐 진품 명품에 나오는 그분들 뭐 책을 읽다 보면은 네. 그분들은 항상 돈에 달랑달랑거리면서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작품 나왔으면 사야 되고 어느 때는 저는 계속 뭐 돈이 많아서 제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모아서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그래서 문화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시는 뭐 건데. 예서 카드로 긁고 네. 월페이먼으로 내고 하면서 저는 항상 모으거든요. 모으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모은다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였군요. 그래서 뭐 저도 그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신부님께 나이 드신 신부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네. 제 그 페이스북에서 제가 읽었어요. 제 고미술을 보시고 네. 제 와이프한테 네. 정말 격려를 해주셨다고. 해주시고 네.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네. 어느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을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이 안타까웠던 것들이 네. 여기서 유명한 사람 한국 그 고미술을 수집했던 반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분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고미술을 수집을 안 하시는데 네. 그분이 고미술 수집할 때 어떤 중간 상인 일본 사람을 거쳐서 항상 했는데 네. 그 일본 상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죠. 네. 잘 아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이 고미술 우리 문화재를 구입하러 오는 사람은 유일하게 너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반모라는 사람하고 워낙 거래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런다 그러면 너한테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반모가 싫다고 그러면 나도 싫다. 똑같은 퀄리티의 것을 내가 구입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친구가 좀 아무래도 그 거래상으로서야 또 반모가 먼저 프라이어리티가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먼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타까워요. 네. 많이 안타깝고 우리 고미술에 대한 우리 고미술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정말 우리의 맞아요.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사장님 페이스북에서 읽은 글 중에 하나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일제 강점기 때 문화재나 또 우리 고미술품들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때 약탈당한 문화재가 우리 문화재 전체의 약 85%나 된다고 그렇죠. 그런 글을 봤었거든요. 네네. 그걸 보고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뭐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질 않나. 우리 문화재까지 어떻게 보면 훔쳐간 거잖아요. 뭐 예,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많죠. 예. 네. 그럼 그 혹시 그 거기서 본 글 중에 그중 10% 정도는 10% 정도는 이거 캘리포니아 미국에 미국에 있을 거라고 거라고 추정을 추정을 한다고 하죠. 예.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네. 군정 시대였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그 관리법이 전혀 없었죠. 음. 문화재 관리법이 아마 70년 이후에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군정 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때 또 네. 6.25 전쟁 이후에 어떤 그 혼란기에 아마 미군들이 또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군들이 여기 한국에 많이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하면서 한국 문화재에 대한 반출이 무지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그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외국 가져가는데 전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전혀 뭐 그게 없었죠. 규제가 없었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특히 군정 시대 때 그 나간 그 문화재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분이 어떤 대사였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아마 미국으로 귀국할 때 한국 문화재를 많이 가져간 거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문화재를 찾으려고 네. 나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저한테는 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때는 야 이런 후원자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뭐 후원 어느 누구도 가지 않고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그 다니면서 제가 너무 비싸니까 제가 모으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네. 술 한 잔 먹고 뭐 운 적도 있었어요. 왜냐 경제력에 제가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한계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내가 네. 이렇게 돈벌이를 못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문화재를 못 사는구나. 근데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얘기하면 야, 그거 그만둬라 얘기를 하니까. 그랬을 때 그랬을 것 저는 가슴이 찢어.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별종이겠죠. 네. 별종인데 그래도 그래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것 네.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작품을 그래도 제법 모았어요. 그게 네. 거의 뭐 보물급은 되겠죠. 네. 저는 제가 이제 제 수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떤 작품인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얘기하세요. 뭐 예. 고려 수렵도, 그렇죠. 경기도 분원에서 만든 해태 진사 청화 역적과 석채로 만든 십장생도 예. 다 밝히시긴 어렵다고 예, 하셨지만,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 수렵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는 그 고려 수렵도를 제가 2점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걸 봤을 때 저는 전율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정말 저는 뿌듯하실 것 그 같아요. 작품을 볼 때 저는 머리가 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내 앞에 있는가. 미국 사람한테 제가 구입을 했는데 네.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게 고려 수렵도라는 거를 몰라요.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오랑캐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변발한 네. 그림들 뭐 이런 걸 보니까 뭐 이거 고려 시대 때 왜 이런 복장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수렵도는 전부 다 몽골의 역할을 원나라의 역할을 영향을 받아서 모든 네. 그 복장이 이제 몽골족 복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답답해요. 네. 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기적처럼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 사장님 모시고 일본으로 가서 우리 잃어버린 문화재 몽땅 찾아오고 싶고요. 저 어제 정말, 그래서 어제 네. 제가 로또 샀어요. 아 진짜요?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꾸준히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일을 물론 개인사적으로는 정말 힘든 일이셨겠지만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아주고 계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우리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LA에 있는 우리 사장님의 오리온 오토바디 샵을 이용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 문화재를 또 되찾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 이 올림픽과 크렌쇼에 있습니다. 네, 올림픽 블루버드에 있거든요. 네,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에 있는 오리온 오토바디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데미니 사장님 문화재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미술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그러죠. 예. 다시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도 능력이 된다면 열심히 우리 문화재를 수호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용필의 물망초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광고 후에 이 노래 나가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그림 이야기의 데빌리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코리아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위코리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장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많죠. 재밌는 프로가 많아서 좋아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스타 맛이. 여러분은 위코리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꼭 듣게 됩니다. HD 고음질로 즐기는 위코리아. 광고를 줄여 깔끔한 방송. 알차고 다양한 편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위코리아 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 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 왔으니 또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렌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0400 데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여자가 울고 있는 비 오는 여름